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진수바리님께서 찾아와 주셨는데, 진수바리님 이야기 너무나도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섬뜩한 이야기들도 많고 사람이 정말 무서운 이야기도 많았고요. 자,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진수바리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진수바리님께서 또 이렇게 걸음을 해주셨는데, 오시는 네. 걸음 좀 괜찮으셨어요? 아, 네, 그 롤스로이 소가 편하더라고요. 그 소가요, 네. 네, 또 여물을 많이 먹고 자란, 네. 굉장히 또, 하면서 조용히 가는 소예요. 편하게 왔습니다. 롤스로이 소, 네, 잘 타고 오셨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진수바리님께서 또 이렇게 와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면 어떨까? 네, 바로 가보도록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진수바리! 오늘 이야기는 네. 저번에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악마의 터라고 해가지고 그 이야기 들려주신 현장 소장님께서 해주신 이야기예요 또. 근데 아무래도 소장님이 연세가 조금 있으셔가지고 이야기가 그렇게 막 섬세하지는 못해가지고 제가 각색을 조금 했어요. 네. 굵직한 부분이나 결말까지 건드린 건 아니니까 그 점 양지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야기는 5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오늘의 똘비는 20대 중반의 남성이에요. 나이에서 알 수 있듯이 막 군 전역하고 짬밥 냄새가 좀 빠지고 사회인 때가 묻어나기 시작한 그 시기죠. 똘비는 집에서 독립을 했고 혼자 오피스텔 살면서 그 근방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대요. 그 시기 즈음의 어느 날, 그 여느 때와 다름없이 똘비가 집에서 우리 밥 친구 무한도전을 보면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받았더니 뭐하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그냥 무한도전 보면서 밥 먹는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혼자? 이렇게 묻더래요. 그렇다 했더니 갑자기 이 친구가 근데 여자친구는 안 만드냐? 이렇게 질문으로 뼈를 이렇게 툭 치더래요. 여기서 이 똘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똘비가 어떤 느낌이냐면 좀 약간 확신의 학생회장상, 키도 어느 정도 크고 똑부러지게 잘생긴 듯한 그런 느낌이래요. 어떻게 보면 좀 FM기가 다분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단 말이죠. 잘생긴 원칙주의자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대요. 근데 제법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고등학교 때. 근데 대학교는 안 갔고 군대 다녀와서 그냥저냥 사회인으로 살다가 정말 그 친한 친구들 외에는 연락이 조금 뜸해지면서 결국에는 연락을 안 하게 되고 그런 사이 있잖아요. 그 연락처는 있는데 전화는 못 거는 그런 친구가 좀 많았다고 해요. 아무튼 이 똘비가 친구한테 뼈를 맞고 잠시 말을 못 했대요. 왜냐하면 본인도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딱히 내가 노력을 해서 연애를 하고 싶진 않고 뭐 그런 상황이라 그냥 이렇게 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친구가 네가 빨리 여자친구가 생겨야 나도 여자 소개 좀 받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똘비가 잘생겼으니까 여자친구도 당연히 이쁠 거고 그 이쁜 여자친구의 친구를 소개받으려는 망상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할 말 없으면 꺼져라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그리고 다시 밥을 먹는데 친구랑 전화를 해서 그런지 갑자기 내가 좀 외롭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을 해볼까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죠. 우리가 생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하고 인연을 쌓으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힘 안 들이고 빠른 방법이 어플 있잖아요. 똘비가 그 생각을 했대요. 처음에는 그 소개팅 어플 있잖아요. 그걸 다운받고 사진도 올리고 심사도 받고 이렇게 해봤대요. 근데 이게 좀 뭐랄까 매칭이 해도 너무 안 되는데 힘겹게 좀 매칭이 돼도 여자가 좀 수동적이고 별 감흥이 없어 보이더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어플을 해보다가 이건 좀 아니다 싶더래요. 그래서 눈을 돌린 곳이 요즘에 모임이라고 하죠. 뭐 동호회 이런 건데 동호회보다는 조금 라이트한 그런 느낌이죠. 취미 활동이나 이제 정보 공유 뭐 이런 거 모여서 하는 그런 거예요. 똘비가 한 생각이 소개팅 앱처럼 딱 이성 대 이성으로 소개팅을 하고 이런 건 좀 해보긴 했지만 부담스럽기도 하고 잘 되지도 않았으니까 모임에 들어서 아싸리 좀 취미 활동도 하고 마음에 드는 여성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모임을 찾는 그런 앱을 다운받고 좀 둘러봤대요. 근데 똘비가 사는 곳이 서울이어서 그 근방에 모임 수가 많았대요. 그래서 진작에 이걸 할 걸 생각하면서 본인 취미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지? 어디 보자 하면서 카테고리에서 하나씩 본 거죠. 뭐 등산도 있고 뭐 술 먹는 모임도 있고 뭐 게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있더래요. 그러다가 눈에 딱 들어온 게 맛집 있잖아요. 맛집 탐방 뭐 그런 모임이 있더래요. 그래서 딱 터치해서 들어가 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맛집 부수기
이렇게 모임 이름이 있고 회의를 해보니까 인원수가 한 40명 정도 됐대요. 그래서 사람이 꽤 있네 하면서 그 모임 명단을 들어가서 성 비율을 좀 봤대요. 보니까 한 진짜 반반 정도 돼 보이더래요. 여자가 많네 하면서 소개란을 들어가서 본 거예요. 근데 내용에 좀 특별한 내용은 없었는데 가입 조건에 연생이 있었고 다행히 똘비는 거기에 해당됐고 그 모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써 있었는데 매주 한 번 모임장이 주관하는 공식 모임이 있고 번개로 만나서 모임 갖는 건 자유라고 적혀 있었대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은 공식 모임에 꼭 참가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똘비가 이제 먹는 걸 좀 좋아해서 여기 괜찮겠다 해가지고 가입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 밥 다 먹고 설거지하고 그냥 집 침대에 누워서 쉬고 있는데 그 모임 알람이 뜨더래요. 들어가서 봤더니 그 가입 신청 넣어놨던 모임의 모임장이 똘비를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모임장한테 채팅이 오더래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왔대요. 그래서 똘비가 네 안녕하세요 라고 치고 있는데 곧바로 이어서 그 맛집 부수기 모임에 들어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더니 아래에다가 성함, 나이, 직업, 사는 곳, 번개 가능 유무, 애인 유무, 아는 맛집 유무 막 이렇게 써 있고 그 아래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게시판에 가입 인사 있는데 거기에 포함해서 인사 올려주세요 이렇게 채팅이 오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참 별걸 다 시키네 생각하면서 보내줬대요. 김똘비 26 직장인 돌비동 번개 가능 애인 없음 아는 맛집 없음 이렇게 보내고 게시판에 가입 인사를 올렸대요. 그러니까 모임장이 핸드폰 번호를 물어봐서 대답해주고 조금 있다가 단톡방에 초대가 됐대요. 사람들한테 인사도 하고 잘 부탁드린다 이런 멘트 남기고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단톡이 생기더니 카톡이 쌓이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들어갔더니 오늘 번개 모집한다고 누가 글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거 관련해서 지금 대화를 막 나누고 있는 거예요. 똘비가 내일 쉬는 날이니까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모임에 참석 의사를 밝혔더니 따로 오늘 번개하는 사람들만 그 안에서도 또 나눠서 단톡방에 초대를 하더래요. 그래서 똘비님 어서 오세요. 오늘 처참이시죠? 글이 올라와서 그렇다 오늘 처참이니까 잘 부탁드린다 이렇게 글을 올린 거죠. 그래서 뭐 먹을까 어디로 갈까 이런 거 회의를 좀 하다가 정해지고 위치가 지하철 한 3정거장 거리였대요. 그래서 똘비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려서 씻고 옷도 멋있게 입고 단장을 하고 나간 거죠. 약속 시간에 맞춰서 그 장소로 갔더니 똘비가 제일 늦었대요. 다 모인 게 5명이었는데 반갑다 인사 나누고 거기서 재밌게 놀았대요. 근데 똘비가 MBTI가 I인데 E에 가까운 I래요. 나름 친화력이 좋아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놀았대요. 그날은 그렇게 그냥 즐겁게 마무리가 되고 그날 이후로 똘비가 번개를 여러 번 나갔대요. 공식 모임도 한 2번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임 안에서 친한 사람도 생기고 똘비가 좀 인기가 많았대요.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은 그런 느낌보다는 사람 자체가 호감형이어서 그래서 똘비가 참석하는 모임에는 추가로 막 끼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똘비가 일을 마치고 집에서 쉬다가 오늘 좀 심심한데 번개 한번 내가 열어볼까? 똘비가 번개를 열었대요. 그게 저녁 7시 똘비역 앞에서 삼겹살 이런 식으로 올렸대요. 그러니까 3명이 참석 의사를 밝혔대요. 똘비도 한 번씩은 다 본 사람들이었고 그 단톡은 안 만들고 그냥 나갔대요. 나가서 삼겹살 집에서 모여가지고 저녁을 먹는데 이 자리에 있는 4명이 똘비, 모임장, 세훈이, 민지 이렇게 할게요. 우선 모임장은 똘비보다 4살 많은 누나였대요. 똘비한테 장난을 좀 많이 치기도 하고 좀 편하게 해줘가지고 금방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태훈이는 똘비보다 1살 어린 동생이었는데 그냥 똘비한테 평소에 연락해서 뭐하냐, 게임하자, 술 먹자 이렇게 좀 달라붙는 되게 강아지 같은 동생이었고 마지막으로 민지도 1살 어린데 한 2번 봤대요. 개인적으로 연락이 1-2번 왔는데 그냥 좀 뜬금없는 질문 1-2개 한 게 다였고 친한 사이는 아니었대요. 근데 성격도 활발하고 잘 웃고 하니까 그냥 이성으로서라기보다는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호감은 좀 있었대요. 넷이서 즐겁게 삼겹살에 반주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세훈이가 우리 2차로 노래방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노래 주점 있잖아요. 중코 같은 거. 그래서 노래 주점에 갔다가 재밌게 놀다가 다들 좀 취한 것 같아서 그 세훈이를 먼저 집에 보냈대요. 그리고 나서 모임장 누나도 좀 취한 것 같아가지고 우리 이제 가자 해가지고 그 자리가 끝이 나는데 그 모임장 누나는 집이 가까워서 같이 집까지 걸어가줬대요. 집에 들어가는 거 확인하고 그 민지랑 같이 옆쪽으로 나오는데 민지가 술을 꽤 마신 것 같은데 별로 안 취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와, 너 술 진짜 잘 마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늘 술 많이 안 마셔서 그런 것 같대 이렇게 답을 하더래요. 와, 그렇구나 했는데 민지가 오빠 내일 뭐해?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내일? 그냥 집에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민지가 그럼 내일 나랑 놀래? 이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이거 데이트 신청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그 민지 얼굴이 진짜 이뻐 보이더래요. 원래도 호감형인 얼굴이기는 했는데 이제는 진짜 이뻐 보이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내일 그럴까? 이렇게 좀 태연하게 답을 했더니 그럼 내일 점심 먹자 이러더래요. 그래서 대충 어디서 볼지 정하고 민지를 역까지 데려다주고 지하철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까지 보고 집으로 향했대요. 걸어가는데 괜히 막 콩닥거리고 벌써부터 내일이 기대되더래요. 똘비가 민지한테 조심히 들어가라고 네. 톡 남겨놓고 민지한테만 보내긴 좀 뭐해서 모임장 그 누나랑 세훈이한테도 톡을 하나씩 보냈대요. 재밌었다고 쉬라고. 그 집에 들어가서 민지랑 연락을 조금 더 주고받다가 잠이 든 거죠.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점심쯤에 민지를 만났대요. 만나가지고 평소에는 비싸서 쳐다도 안 보던 그 파스타, 스테이크 뭐 이런 거 먹었대요. 네.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밥도 먹고 뭐 인형 뽑기도 하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민지가 여기 괜찮은 카페 있다고 해가지고 카페를 들어갔대요. 민지가 오빠가 밥 샀으니까 내가 커피 살게. 이러더니 그냥 커피를 주문해가지고 가져오더래요. 그래서 커피 마시면서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지가 오빠 내가 신기한 거 하나 말해줄까? 이러더래요. 그래서 신기한 거? 뭔데? 이렇게 물었더니 오빠 돌비초 나왔지? 그리고 돌비 중 돌비고 나왔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가 깜짝 놀라서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물은 거죠. 그랬더니 민지가 나 사실 오빠랑 같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 나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근데 같은 학교였어도 한 살 어리니까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똘비가 너무 신기해서 물었대요. 진짜냐고. 그랬더니 진짜라고. 중학교 때부터 오빠 알았는데 그냥 오빠 좋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는 그 학교를 나오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뭐 학생 주임의 별명이라던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학교 학생들만 아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너 진짜 같은 학교 나왔구나. 근데 나를 좋아했으면은 말이라도 걸어보지 이렇게 답을 했더니 오빠는 좀 너무 먼 존재 같았달까? 이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무슨 먼 존재냐. 그 뒤로 그냥 학창시절 얘기를 좀 했대요. 그렇게 한참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민지가 오빠 근데 아니다 이러더래요. 똘비가 뭔데 말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좀 그런데 이러면서 좀 얼버무리더래요. 똘비가 좀 기다려줬대요. 그러니까 민지가 혹시 부탁 하나만 좀 해도 될까? 이러더래요. 그래서 뭐냐 학교 후배가 부탁하는데 당연히 들어줘야지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민지가 사실은 내가 지금 졸작 준비 중인데 이런저런 사람 만나서 뭐 인터뷰 같은 거 좀 하고 있거든. 그래서 대답하니까 나 혹시 인터뷰 한 번만 해주면 안 될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뭐가 어렵냐 당장이라도 해주겠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민지가 인터뷰 장소가 있어서 당장은 아니고 혹시 내일 어때? 이렇게 묻길래 내일 할 일도 없고 그냥 해주기로 했대요. 그날 그냥 이야기 좀 더 나누다가 민지가 약속이 있다고 들어간 데서 헤어지고 다음날 약속 시간에 또 역 앞에서 만났대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물으니까 한 1시간 정도 가야 돼 이러더래요. 그래서 같이 지하철 타고 몇 정거장 가서 갈아타고 또 한참을 갔대요. 어딘가에 도착해서 내렸는데 역 앞에 SUV 차량 한 대가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민지가 그 앞으로 다가가길래 따라갔더니 그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한 중년 남성분이 차에서 내리시더래요. 그리고는 민지를 보더니 민지 학생?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민지가 네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니까 똘비도 덩달아서 옆에서 인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남성분이 민지한테 손바닥으로 똘비 쪽을 향하면서 오늘 저랑 같이 인터뷰 하실 분?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민지가 네 맞아요 학교 선배예요 답을 한 거죠. 그래서 똘비도 나 혼자 인터뷰하는 게 아니구나 생각했대요. 그래서 그 SUV 차량을 타고 한 30분 정도 갔대요. 도착한 곳은 좀 낮은 상가들이 쭉 있고 주변에는 빌라 단지도 있고 하더래요. 똘비하고 그 중년 남성분하고 민지하고 차에서 내린 곳은 그 중에 그냥 한 건물이었대요. 뭐 특색이 있고 눈에 띄는 그런 건물은 아니었다고 해요. 건물은 3층 건물이었는데 1층에는 폐업한 카페 같은 게 하나 있었고 2층하고 3층은 그냥 딱 보기에 사람 사는 가정집 같더래요. 그래서 여긴 어딘가 하면서 그냥 그 중년 남성을 따라서 갔대요. 그리고 민지 옆에서 민지한테 이제 작게 물어본 거예요. 민지야 여기 어디야? 그러니까 민지가 여기 저 선생님 사무실이래. 근무 시간에 인터뷰 하시는 거라 이러더래요. 뭐 인터뷰 해주는 대신에 뭐 일하는 곳으로 와라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건물을 따라 들어갔는데 입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입구로 들어가면 오른쪽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고 왼쪽은 바로 지하로 내려가는 곳이더래요. 네. 근데 그 남성분이 지하로 내려가는데 그 계단에 설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좀 큼지막한 자물쇠가 하나 걸려 있더래요. 오.
똘비가 무슨 사무실에 이런 걸 하면서 그냥 속으로 좀 찝찝했대요. 근데 그 남성분이 자물쇠를 열고 지하로 내려가니까 민지도 따라서 내려가니까 본인도 여기까지 왔는데 못하겠어 하고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민지를 따라서 계단으로 내려갔대요. 내려갔더니 내려오기 전에 느꼈던 느낌하고는 좀 사뭇 다르게 정말로 깨끗한 사무실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괜찮은 건가 하면서 그냥 따라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그 남성분이 시간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아서 죄송한데 인터뷰를 저부터 좀 진행해도 될까요? 이렇게 묻더래요. 네? 그래서 민지가 알겠다 하더니 똘비한테 오빠 괜찮지? 이렇게 묻더래요. 괜찮아 대답을 했더니 민지가 오빠 핸드폰 녹음되지? 이렇게 묻더래요. 그 똘비가 당연히 되지 대답을 했더니 내 걸로는 영상을 좀 찍고 오빠 걸로 녹음 좀 해도 될까?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그래 뭐 알았어 대답을 하고 핸드폰을 줬대요. 예. 민지한테. 그러니까 그 남성분이 저기 방이 있거든요 하면서 이렇게 오더니 똘비를 그 방으로 안내를 하더래요. 여기 방에서 좀 쉬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을 열어주고는 똘비 등을 이렇게 살짝 밀었대요. 똘비가 아무 생각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그 방 문이 열리고 방 안이 보였대요. 그런데 그 순간 잠깐만 하면서 걸음을 딱 멈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이 정말 작은 방이었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더래요. 뭔가 이상한 거죠, 똘비가. 그래서 뒤를 돌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중년 남성분이 똘비 허리를 걷어 차더래요. 그래서 앞으로 넘어지면서 그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똘비가 너무 당황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듯이 물었는데 그 남성분이 그냥 문을 쾅 닫아버리더래요. 그래서 뭐지? 이 순간 똘비가 벙쪄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다가 문을 열려고 했는데 그 문이 나무 합판 문이 아니고 예. 철판으로 된 문이었대요. 그냥 철문 있잖아요. 문을 잠궜는데 꼼짝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면서 저기요 민지야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 대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미치겠네. 문도 잠겼고 그 좁아터진 방 안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밖에서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잠깐만 보자. 지금 이게 민지가 나를 데려왔는데 그럼 민지가 날 이렇게 가둔 건가? 대체 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미치겠다 정말 하면서 계속 문을 발로 찼대요. 문 열으라고 소리 지르면서. 그런다고 이제 열리진 않잖아요.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공포가 점점 커지더래요. 날 두고 그냥 간 건가? 그럼 난 어떻게 나가지? 미치겠다 막 이러고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 방법이 뭐가 있을까 막 둘러보는데 없더래요. 천장에는 손이 안 닿고 철문은 뭐 아무리 걷어차봐야 꿈쩍도 않고 그렇게 몇 시간을 갇혀 있었는지 모르겠더래요. 예. 처음엔 그냥 배고프다, 뭐 쉬마렵다. 그 다음에는 진짜 다시 나타나기만 해봐. 내가 진짜 죽여버린다. 그 다음에는 안 오면 어떡하지? 근데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그 다음에는 그냥 눈물이 나더래요. 나 여기서 죽는구나. 아직 뭐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나이도 어린데 이렇게 죽는구나. 막 꺼이꺼이 울었대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는 갑자기 화가 너무 나더래요. 안 되겠다.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 문을 부셔버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힘도 없는데 그냥 문을 냅다 걷어찼대요. 계속. 그래서 쾅쾅 하면서 찼는데 힘이 없으니까 이게 그 발로 차다가 약간 헛발질을 한 거예요. 근데 헛발질 한 곳이 벽이었는데 약간 그 벽지가 살짝 눌리면서 밑에 부분이 조금 뜨더래요. 그래서 막 발을 부여잡고 막 아파하다가 그 뜬 곳을 이렇게 딱 봤는데 벽지 안이 좀 뭔가 이상하더래요. 보통 벽지 뜯으면 시멘트거나 아니면 뭐 가벽이 나온다거나 그렇잖아요. 오. 근데 그 벽지 안쪽이 노랗더래요. 그래서 흰 벽지를 좀 그 뜯어진 부분을 잡고 확 잡아 당긴 거예요. 근데 밑에만 좀 풀이 발려 있었는지 그게 그냥 쉽게 확 뜯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안이 보였는데 그러니까 흰 벽지 안에 노란 벽지가 또 붙어있는 모양이더래요. 예. 그리고 그 노란 벽지에 빨간색으로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더래요. 순간 든 생각이 부적인가? 해가지고 그냥 그 벽지를 손으로 잡아당겨서 그냥 다 뜯어버렸대요. 그랬더니 무슨 문자로 커다란 그림 같은 걸 그려놨다고 하더라고요. 모양은 이제 원형 안에다가 무슨 반복되는 문양이 있고 그 반복되는 문양도 원형이었는데 그 안에 한자 같은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더래요. 예. 그래서 이게 대체 뭐지? 기분이 너무 이상하더래요. 그 똘비가 설마 하면서 반대쪽 벽지도 똑같이 뜯어본 거예요. 근데 반대쪽 역시 똑같은 그림이 있었고 문이 있는 벽면이랑 문을 마주보는 벽면도 똑같이 있더래요. 그게 심지어는 바닥 장판 아래에도 노란색 종이가 붙어 있더래요. 천장은 확인은 못 해봤지만 천장에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똘비가 그 방 전체에 부적이 도배되어 있는 걸 보고 돌아버릴 것 같더래요. 화가 나서. 그래서 똘비가 그 노란 부적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찢어버렸대요. 그냥. 그러니까 뭔가 그냥 기분이 좀 나아지더래요. 화가 좀 풀리더래요. 이게 뭐 영적인 뭔가가 있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기분이 좀 편해진 듯한 느낌이 들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갇혀있잖아요. 아쉽게도 부적을 다 찢긴 했지만 가벽이나 합판 뭐 그런 부분이 있던 건 아니어서 부실 수는 없었대요. 예. 그래서 이 부적들을 다 찢었으니까 힘이 들어서 바닥에 잠깐 앉았대요.
근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조금 흐른 뒤였대요. 갑자기 문 밖에서 우다다다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민지 목소리가 들렸대요. 오. 근데 그 목소리가 굉장히 표독스러운 목소리였는데 그 목소리로 이런 백가죽을 열어버릴라 뭐 이런 살벌한 말이었대요. 똘비가 부적을 찢은 걸 뭐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온 거예요, 민지가. 그러더니 문을 발로 막 쾅쾅 차더래요. 똘비가 갑자기 든 생각이 이거 문 열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도망가야지. 어떻게 도망가지? 이런 생각을 좀 했대요. 시뮬레이션을 한 거죠. 그 들어왔던 길을 떠올리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야이 개야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리더래요. 근데 똘비가 문 앞에서 문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리고 문이 딱 열리자마자 똘비가 그냥 냅다 몸통 박치기를 한 거예요, 민지한테. 그러니까 당연히 민지가 뒤로 나자빠진 거죠. 근데 똘비가 막 뛰어나가면서 슬쩍 민지를 봤는데 손에 그 커터칼 있잖아요. 커터칼인데 그 작은 거 말고 큰 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 들려있더래요. 일단 칼은 칼이고 도망은 쳐야 되니까 똘비가 본인이 들어왔던 그 사무실 문 쪽으로 막 뛰어나간 거예요. 복도를 지나서 계단을 올라간 거죠. 근데 뒤에서 그 민지의 뛰어오는 목소리하고 막 쌍욕을 하는데 안 잡히려고 막 없는 힘 쥐어짜서 올라가는데 계단 입구에 문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다행히 민지가 좀 급하게 내려온 건지 안 잠그고 자물쇠에 키를 꽂아둔 채로 그냥 내려왔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문을 딱 열고 나가서 그 밖에서 자물쇠를 잠궈버린 거예요. 그리고 열쇠를 빼서 밖에 던졌대요, 그냥. 근데 핸드폰은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 하다가 주머니에 카드 지갑이 있었대요. 그래서 막 큰 길로 나가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고 여기 주소가 어떻게 되냐 여쭤봤대요. 주소를 물어보고 가까운 경찰서로 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경찰서에 갔대요. 들어가서 아무나 잡고 신고를 했대요. 지금 어디 주소에 있는 한 건물에서 납치돼서 죽을 뻔했다. 핸드폰도 뺏기고 지금 겨우 도망쳤다. 이야기를 하니까 그 경찰분이 일단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분들한테 뭐 출동을 시켰나 봐요. 그리고는 일단 진정하시고 상황 설명을 좀 처음부터 해달라 해가지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처음부터 그 모임 가입한 것부터 좀 이야기를 했대요. 모임 가입해서 뭐 두어 번 보고 친해져서 뭐 이렇게 저렇게 됐다. 상황 설명을 다 했더니 그 경찰분이 일단 알겠다 하고는 본인 핸드폰 번호 알려달라 그래서 알려주고 연락 가능한 번호가 있냐 해서 제일 친한 친구 번호를 적었대요. 그리고 다시 택시를 타고 집으로 오게 된 거예요. 핸드폰은 잃어버렸으니까 정지를 하고 다시 개통을 했대요. 물론 번호는 새로 바꾸고. 그리고 그 모임 있잖아요. 모임에 다시 가입을 할까 말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모임 전체가 다 짜고 이런 짓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가입을 했대요. 그 모임장 누나랑 연락을 하려고. 그래서 그 모임장 누나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혹시 민지에 대해서 뭐 아는 거 있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그 모임장이 안 그래도 며칠 전날 너네랑 번개하고 그 다다음 날 갑자기 단톡도 나가고 모임도 나가고 카톡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똘비한테 연락이 온 거래요. 그런데 좀 충격적인 게 그렇게 갑자기 모임에서 사라진 게 민지만 그렇게 사라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훈이 있잖아요. 민지랑 거의 비슷한 시간에 세훈이도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인가 싶었대요, 모임장은. 똘비도 자세히는 모르잖아요. 지금 뭐 납치만 당했지 왜 뭐 때문에 이런 짓을 하고 사라진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를 좀 기다렸대요. 그리고 며칠 후에 친구한테 연락이 왔대요. 야, 이 번호로 전화해봐라 하더니 번호를 하나 주더래요. 그래서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경찰분이시더래요. 그래서 똘비다 뭐 친구 연락받고 전화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경찰분이 그날 출동했는데 말씀하셨던 그 주소에 지하에 사람이 있던 흔적은 있는데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주변 뭐 CCTV랑 블랙박스 이런 거 확인해서 추적을 좀 했는데 이게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연락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 하고 끊었대요. 그리고 똘비가 내가 무슨 일을 겪은 건지 모르는 상태로 시간이 좀 지났대요. 한 3달 정도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그 모임장 누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이후로 모임은 탈퇴하고 모임장 누나랑만 조금 연락을 주고 받았대요. 아무튼 전화가 와서 받았대요. 그래서 누나 했더니 야 똘비야 대박 이러더래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물으니까 나 그 영어 토킹 모임 나가는 데서 들은 건데 다른 모임에서 너처럼 납치됐다가 도망 나온 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똘비가 당했을 때 있었던 일하고 너무 똑같더래요. 20대 중반의 한 남성이 막 친하게 굴어서 정보를 좀 캐내고 20대 중반의 한 여성이 뭐 친하게 굴어서 어디론가 좀 꼬시러 가서 한 중년 남성이 납치를 하고 어떻게 탈출을 했더니 모임에서 단톡에서 귀신같이 사라지고 똑같더래요. 근데 똘비는 부적을 찢은 것 때문에 운이 좋게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똘비가 그 사람은 어떻게 탈출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하루 이틀 굶기다가 뭐 마실 거랑 먹을 거 주려고 문을 열었나 봐요. 그때 그냥 막 똘비랑 똑같이 뛰어나갔대요. 이야.
그리고 그 사람이 생김새를 표현한 걸 들어보니 예. 딱 민지랑 세훈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듣는데 그 이후로 한 얘기가 민지랑 세훈이는 당연히 본명도 아니고 예. 민지는 똘비랑 같은 학교 나온 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참 계획적인데 어떻게 보면 엉성하기도 하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똘비가 이게 너무 궁금했대요. 도대체 왜 납치를 한 건지, 예. 그리고 멈추지 않는지. 그래서 똘비가 회사 다른 직원분한테 추천을 받아가지고 무당을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똘비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를 쫙 해줬더니 그 무당분이 이렇게 듣기만 해서는 뭐 알 수는 없는데 아마도 그 민지라는 사람은 무당이 맞는 것 같고 세훈이랑 그 중년 남성 있잖아요. 그 두 사람은 돈을 주고 그냥 수행원 시키는 것 같다. 그리고 납치해서 그런 부적이 있는 방에 가둔 건 추측하기로는 두 가지 정도로 추측이 되는데 네. 첫 번째는 신발 세우려고 제물로 쓰려고 한 거래요. 예. 이게 아니면 두 번째, 이게 실력으로 안 좋은 짓거리를 하면 벌을 받는데요. 근데 그 벌을 대신 받을 사람을 구한 것 같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두 번째 거가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더래요. 그리고 다행인 건 부적을 찢은 이상 뭐 더 이상 표적으로 삼진 못할 거고 아마 마주칠 일도 없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더 해주시더래요. 똘비가 벌을 받는 건 뭐 어떻게 받는 건지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거는 설명을 안 해주시더래요. 이건 뭐 설명할 수 없다고. 그래서 그냥 복비 내고 인사드리고 나왔대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뭐 민지랑 세훈이에 대한 이야기는 확인된 건 없다고 해요. 경찰에서도 연락받은 건 없었대요. 근데 참 이게 그 신벌을 대신 받을 사람을 구한다는 게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엉성하면서도 접근 방식이 이게 당하기가 참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섭다. 무서워 진짜. 그래서 이런 아기자기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아기자기하다뇨. 너무 무서운데 섬뜩한데 진짜. 또 이런 것도 있구나 방법이. 네, 그 모임에서 예. 또 피해를 받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네. 그건 제가 다음에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진수바리님께서 시들무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진수바리님의 아주 섬뜩한 이야기 준비되셨나요?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진수바리님. 네. 오늘 진수바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어떤 내용인지 듣지 않고 바로 출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진수바리예요. 오늘 이야기는 저희 현장 소장님, 제가 한 이야기 2개 정도 가져와서 이렇게 시참을 한 걸 직접 보시더니 재미가 좀 들리셨나봐요. 오호.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이야기를 수집해서 들려주시더라고요. 오늘도 현장 소장님께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소장님 예전에 팀원으로 같이 일하셨던 분이 직접 겪은 이야기라고 해요. 시기는 대략 한 10년 정도 지난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의 똘비는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똘비는 용접 기술직이에요. 군 생활을 할 때 용접을 배웠는데 그 용접 기술을 썩히기 아깝잖아요. 게다가 기술 하나 있으면 어디서든 환영받고, 그래서 전역하자마자 바로 군대 안에 친하게 지내던 간부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일자리 추천을 해줘서 어디 팀으로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시간이 쭉 7, 8년 정도 현장에서 구르다가 짬 좀 찾겠다. 근데 30대 초반이면 사실 현장에선 거의 막내거든요. 근데 이 똘비가 워낙 어린 나이에 시작을 했고, 그래서 경력도 있고 일머리가 좋고 해서 인정을 좀 받았대요. 그러다가 이 똘비가 팀을 하나 꾸리게 됐는데 그 팀에 어린 친구들도 있었고 뭐 삼촌뻘 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일을 좀 잘하는, 그리고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팀을 하나 꾸렸대요. 그러다가 이 똘비 팀이 1년짜리 현장에 들어가게 됐는데 똘비가 전에 있던 팀도 그 현장에 같이 들어가게 됐대요. 전에 있던 팀하고는 7, 8년 같이 손발을 맞췄으니까 일하는 게 잘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잘 됐다 생각하면서 근처에 숙소를 잡으려고 좀 돌아다녀 봤대요. 그러다가 괜찮은 빌라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거기를 좀 알아봤는데, 근데 워낙 좀 후미지고 편의시설도 없고 하다 보니까 대부분 거주라기보단 숙식 정도 해결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거기에 그래도 뭐 신경 쓸 일은 아니고, 보증금은 100만원씩 해서 300만원에 월세는 60 해서 총 180인 거예요. 방 3개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팀원들 것까지. 그래서 알겠다 해가지고 1년 계약을 했대요. 근데 한 가지 문제라고 할 건 아닌데, 특이사항은 팀원들이 묵는 방이랑 똘비가 묵는 방이 다른 건물이었던 거예요. 거기 총 빌라가 6건물이 있었는데 1, 2, 3동 이렇게 있고 마주보게 4, 5, 6동 이렇게 있었대요. 똘비는 2동이었고 팀원들은 6동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방을 구하고 현장에 투입이 된 거예요. 어느 때와 다를 거 없이 그냥 일 지시하고, 똘비도 팀장이긴 하지만 아직 뭐 뒷짐질 짬은 아니라서 직접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러서 2달, 3달, 몇 달 이렇게 흘렀는데 이 똘비가 숙소에서 자다가 어느 날 가위를 눌렸대요. 본인 방이 있잖아요. 이 방을 대충만 설명드리자면 원룸인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현관이 있고, 좌측으로는 작게 주방 같은 게 있고, 정면에는 화장실이 있고, 우측으로는 미닫이 문이 있는데 그 문 안쪽이 이제 생활하는 원룸 방인 거예요. 근데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이 똘비가 가위에 눌렸는데 몸은 안 움직여지고 눈만 딱 떠가지고 대굴대굴 굴렸대요. 누운 상태로. 당연히 천장밖에 안 보이죠. 근데 최대한 눈을 돌려서 이렇게 보니까 그 본인 컴퓨터에 있는 책상이 보이고, 옆쪽에 미닫이 문이 있는데 미닫이 문이 살짝 열려 있더래요. 그래서 저걸 열고 잤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닫이 문 너머로 그 싱크대 수납장 있잖아요. 그 수납장 하나가 스르륵 하면서 열리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그쪽을 계속 쳐다봤대요. 근데 그 문이 천천히 다 열리더니 그 안에서 이상한 검은 연기 같은 게 좀 흘러나오더래요. 순간 든 생각이 불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시 드는 생각은 불은 아닌 것 같더래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면서 계속 보는데 연기가 천천히 흘러나오더니 미닫이 문 있잖아요. 그 문 열린 틈 사이로 흘러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뭐야 하는데 그 순간에 딱 깼대요. 근데 깨고 나니까 수납장은 닫혀있고 미닫이 문도 닫혀있더래요. 그래서 꿈인가? 하다가 다시 잠에 들었대요. 그 뒤로 가위 눌리진 않았고, 한두 시간 더 자고 시간 돼서 일어나가지고 씻고 대충 빵 하나 물고 현관문 밖으로 나가서 그 계단 쪽으로 걸어가는데, 옆집 현관문 앞을 딱 지나갈 때쯤 좀 뭔가 이상하더래요. 뭐 이상함을 느낀 게 아니고 몸 상태가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왜 이러지? 하는데 어디가 되게 불편한데 그게 어디가 불편한지 모르겠고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일단 일은 가야 되니까 참으면서 그냥 내려가가지고 팀원들 태워가지고 현장으로 간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런 상황이 일주일에 최소 3번 정도 있었대요. 3-4번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다가 가위에 눌리고 그 검은 연기를 보고, 그 검은 연기를 본 날은 어김없이 몸이 굉장히 불편했대요. 근데 이게 그 검은 연기가 점점 본인 침대 쪽으로 다가오더래요. 그리고 그 검은 연기라고 생각했던 그게 점점 연기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마치 그냥 검은 인간의 형태인데 여러 명이 기차놀이 하듯이 그렇게 좀 이어져 있는 딱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리고 몸이 불편하다고 했던 거는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지더래요. 근데 진짜 이상하게도 가끔 검은 연기를 안 보는 날이 있잖아요. 그 날에는 몸이 안 불편했대요. 그래서 진짜 이거 뭐냐, 팀원들이랑 전 팀 사람들한테도 다 얘기를 했대요. 그러다가 휴게 시간에 커피 한잔 하면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전 팀의 한 삼촌분이 오셔가지고 둘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눴대요. 그러다가 그 삼촌이 야 똘비야 너 그거 아직도 그러냐?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일주일에 한 3-4번은 보는 것 같다. 그날은 제 몸이 너무 불편하고 내 몸이 아닌 것 같고 그렇다. 병원 가봤더니 의사들도 이게 뭔지는 모르더라 이렇게 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삼촌분이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그런 건 의사가 아니고 무당 같은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 똘비가 그런가? 근데 이 똘비는 귀신의 존재를 안 믿고 그렇다 보니 거기에 대한 공포심은 없었대요. 그래서 그 검은 연기가 인간 형태가 돼도 그렇게 썩 무섭지는 않았대요. 무서운 건 그냥 그날 몸이 좀 불편한 거? 그게 다였대요. 아무튼 그 똘비가 삼촌 이야기를 듣고 진짜 무당한테 한번 가봐야 되나? 해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니까 엄마 혹시 용한 무당 좀 알아? 이렇게 물었더니 어머니가 무당? 무당은 갑자기 왜? 이렇게 되물으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좀 신점 같은 거 좀 보려고 재미로 이렇게 답을 했더니 저기 엄마 아는 언니가 다니는 당집이 있는데 거기 용하다더라. 내가 번호 물어봐서 알려줄게. 이렇게 말을 하고 전화를 끊으시더래요. 그래서 마저 일을 하고 저녁은 그냥 대충 때우고 숙소에 들어가서 뭐 씻고 나왔더니 어머니한테 문자 하나가 와 있더래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당집 번호가 적혀있고 돌순이모 소개받고 연락드렸다고 하라고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걸어서 저 그 돌순이모 소개받고 전화 드렸다 이야기를 했더니 그 전화 받으신 무당분이 그러시냐 하시더니 잠깐만 조용히 좀 해봐요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네? 이렇게 답을 했더니 그 무당분이 지금 뭐 하세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저 그냥 씻고 침대에 앉아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쪽이 낸 게 아니구나 하시더니 그냥 별말 안 하시더래. 그 이후로는 듣는데 무섭잖아요. 괜히 소름 돋고. 그 똘비가 그게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당분이 지역이 어디예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저 지금 돌비시에 있다 대답을 했더니 한 1시간 정도 걸리겠네. 지금 와요.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지금요? 답을 하는데 전화를 그냥 끊으시더래요. 그리고 바로 문자로 주소가 하나 왔대요.
그 똘비가 이걸 가 마라 하다가 찝찝하니까 한번 가보자 해가지고 그 주소를 찍고 바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오. 1시간 조금 넘게 걸렸대요. 걸려서 도착을 했더니 좀 산중에 있는 그런 마을 있잖아요. 그런 마을 안에 2층짜리 한 건물이더래요. 주소가. 그래서 아 여긴가 하고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려서 그 건물 입구로 향했대요. 그리고 문 앞에 딱 서서 벨 누르는 거 있길래 눌렀더니 안에서 좀 새소리 있잖아요. 새소리가 나더니 조금 있다가 문이 열리더래요. 그리고 모습을 드러낸 건 똘비보다 한 10살 정도 많아 보이는 여성분이셨는데 전화 주신 분?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근데 그 목소리가 통화했던 그 목소리더래요. 그래서 아, 네 맞습니다 했더니 아, 따라와요 하시더래요. 그래서 슬리퍼로 갈아 신고 안으로 딱 들어갔더니 그 신당 같은 곳으로 안내를 하더니 똘비를 앉히더래요. 그리고 본인도 본인 자리로 가서 딱 마주보고 앉은 거죠. 그러더니 어디 보자 하시더니 똘비를 빤히 쳐다보더래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똘비가 느끼기로는 한 5분 정도 가만히 보시더래요. 그러더니 그분이 고개를 딱 끄덕이시더니 귀신 같은 거 안 믿죠?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얘 뭐 믿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대답을 했더니 부당분이 그럼 말해줘도 안 믿겠네? 이러시더래요. 똘비가 들어봐야 알지 않을까요?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답을 했더니 그럼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집에 영물 하나 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가 딱 듣고는 영물? 영물이 뭐지? 생각을 했대요. 대뜸 영물을 드리라 하는 게 그 영물이 뭘 뜻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무당분이 말을 이으시는데 영물은 본인이 마음이 가야 하는데 예. 물체도 좋고 동물도 좋고 쉽게 말하면 본인이 아 이게 영물이구나 하고 느낄 만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시더래요. 예. 그래서 아 알겠다. 근데 제가 왜 찾아왔는지 알고 계신가요? 하고 물었더니 대충은 근데 한 가지만 충고하자면 너무 겁이 없어도 안 좋아요. 겁 먹을 줄도 알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 몇 마디 더 이야기를 하다가 복채는 10,000원만 내고 가라 해서 10,000원만 내고 당집을 나갔대요. 그래서 숙소로 돌아가면서 그 영물이란 게 뭘까 계속 생각을 했대요. 집에 도착해서 대충 그날을 정리를 하고 잠이 들었는데 그날 또 가위에 눌렸대요. 또 어김없이 그 검은 인간 형태를 보고 그날도 어김없이 몸이 불편했던 거죠. 현장에 딱 도착해서 일을 하다가 뭐 현장에서 지시사항이 하나 있다고 팀장급 이상은 모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관리동에 딱 모여가지고 팀장들끼리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공사 관계자분 한 분 나오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지시사항이나 안내사항 같은 거 전달을 해주고는 그 자리가 끝났대요. 그러다 똘비가 커피 한잔 할까 하고 관리동에 컨테이너 사무실이 하나 있었대요. 거길 딱 들어갔는데 관리 사무실에 계신 분이 바닥에 쪼그려 앉아있더래요. 오. 그래서 뭐 하나 하고 옆을 지나가면서 쓱 봤더니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쓰다듬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아유 귀여워라. 근데 웬 강아지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아 저기 앞에 한밭집 있잖아요. 한식 뷔페 거기 사장님이 키우던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그게 얘예요. 이러시길래 똘비가 믹스커피를 타면서 물었대요. 근데 그 개가 왜 여기 있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 그 사장님이 얘가 낮이고 밤이고 너무 짖는다고 그냥 아무나 데려다 키우라고 주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보니까 딱 시골우 자부종 그거더래요. 예. 시골 잡종. 근데 태어난 지는 좀 됐는지 소형견 정도 되는 크기더래요. 그 똘비도 개가 귀여우니까 막 만져주면서 좀 데리고 놀았대요. 근데 갑자기 딱 그 생각이 들더래요. 무당이 어제 집에 영물을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물체일 수도 있고 뭐 동물일 수도 있고 근데 본인이 딱 알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 개를 딱 보는데 이게 영물인가?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딱 알아봤다라는 느낌보다는 이게 그 영물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게 다였대요. 근데 똘비가 생각을 한번 하니까 이 강아지를 무조건 집에 데려가야겠다. 이런 욕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강한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사무실 분한테 그럼 혹시 제가 이 강아지 데려다 키워도 될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정말요? 하시더니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더 커지기 전에 주인 찾아서 다행이다고 하면서 차비로 샀던 사료 뭐 이런 것도 주시고 그래서 받아놨다가 일 마치고 숙소로 가는 길에 그 강아지를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서 밥도 먹이고 씻기고 하니까 금방 어두워지더래요. 똘비가 강아지 앞에 딱 앉아가지고 톤으로 이렇게 막 놀아주면서 이름을 하나 지어줬는데 그 이름을 그냥 영물이라고 지었대요. 그래서 그 뒤에 영물이랑 산책도 하고 뭐 여기저기 막 다니다가 집에 딱 들어오는 길에 복도를 지나가는데 똘비 옆집 있잖아요. 옆집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나오더래요. 나이는 한 40대 중후반 정도 돼 보였는데 이 남성분이 영물이 목줄 잡고 들어오는 똘비를 보더니 순간 표정이 좀 일그러지더래요. 근데 티 안 나게 금방 표정을 숨기더래요. 근데 똘비가 그 표정을 본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최근에 옆집 이사를 왔는데 그 사람을 이때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사 온 사람은 40대 남성이구나 하면서 그 옆을 딱 지나가는데 이게 좀 묘하게 낯선데 익숙한 냄새가 나더래요. 이거 최근에 맡았던 냄새인데 하다가 딱 든 생각이
그 당집에서 맡았던 이거 향냄새인데? 하면서 옆을 지나간 그 남성을 돌아봤대요. 근데 이미 그 남성은 계단으로 내려갔고 향냄새가 왜 나지?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고 숙소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씻고 잘 준비 좀 하고 그리고 영물이 옆에 뉘어놓고 침대에 누웠대요. 그리고 누워서 그냥 핸드폰을 좀 보다가 잠이 딱 들었는데 한참을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영물이가 벌떡 일어나면서 똘비가 같이 깬 거예요. 그래서 몇 시야 하면서 시계를 보는데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이더래요. 근데 그 영물이가 미닫이문 있잖아요. 그쪽 방향을 보면서 으르렁거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영물아 왜 그래? 하면서 영물이한테 다가가는데 영물이가 그 미닫이문 쪽으로 가더니 그 앞에 딱 서가지고 미친 듯이 짖기 시작한 거예요. 그 똘비가 영물아 그만해 하면서 딱 안아드는데 그래도 계속 짖더래요. 그 방향으로. 그래서 똘비가 얘가 왜 이러지? 하는데 그 관리사무실 직원분이 해준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래요. 예. 영물이가 너무 지저대서 쫓아냈다. 이래서 쫓아냈구나 하는데 이게 지금 10분이 넘도록 계속 짖는 거예요. 그것도 한 방향을 보고. 똘비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뭐가 있나? 하면서 그냥 미닫이 문을 열었대요. 그러니까 그 싱크대 수납장 있잖아요. 영물이가 거기로 이제 막 가더니 다시 짖더래요. 그래서 그때 똘비가 얘가 정말 영물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든 게 그 위치가 그 가위에 눌릴 때마다 검은 인간 형태가 나오는 곳이잖아요. 그 영물이가 이걸 어떻게 알고 저기를 보고 짖나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영물이가 짖던 걸 딱 멈추더니 조금 당당한 걸음걸이로 자기가 누워있던 곳으로 총총총 걸어가더니 다시 엎드려 눕더래요. 뭐지 싶은 거죠, 똘비는. 근데 이제 걔가 귀신을 본다는 말은 좀 누구나 들어볼 만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영물이면 더. 똘비도 그 생각을 좀 했대요. 얘가 진짜 귀신을 보나? 그럼 정말 저 싱크대 밑에 귀신이 있는 건가? 그 전까지는 그 싱크대 밑을 열어볼 생각 자체를 안 했대요. 평소에 열 일도 없고 아예 건드릴 일이 없는 곳인데 가위 눌린 건 어쨌든 허구의 일이니까 저기에 뭐가 있나 하는 생각도 안 했대요. 열어볼 생각도 안 했는데 영물이가 짖으니까 궁금해져서 열어봤대요. 근데 뭐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서 역시 뭐가 있겠냐 한 거죠. 나는 끝이 났는데 이 영물이가 들어온 뒤부터 신기하게도 똘비가 가위에 안 눌렸대요. 몸이 불편한 날도 없었대요. 그 대신 그 가위에 눌리는 주기랑 참 비슷하게 영물이가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그 싱크대 쪽을 보면서 막 내리짖더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3-4번 정도를. 근데 신기한 게 그 빌라에 옆집, 윗집, 아랫집 다 있는데 영물이 짖는 소리 가지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더래요. 그래서 진짜 영물이가 진짜 영물이라서 그런가? 생각을 하면서 그냥 편하게 지냈대요. 새벽에 깨서 영물이 좀 진정시키고 하는 게 좀 힘들긴 했어도 가위 안 눌리고 다음날 몸 안 아프니까 날아갈 것 같더래요. 그리고 그게 한두 달 정도 됐대요. 똘비가 출근할 때 이 영물이를 데려가서 관리사무실 있잖아요. 거기에 놨대요, 영물이를. 거기에 직원이 있으니까 좀 봐달라 부탁을 한 거죠. 그렇게 2달이 지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시기에 어느 날 똘비가 점심을 먹고 영물이 간식을 좀 주려고 관리사무실로 향했대요. 근데 점심시간에는 그 직원도 나가가지고 밥을 먹기 때문에 관리실을 잠궈놓는데 영물이가 온 뒤로는 똘비가 같이 놀아주고 할 수 있게 열어놨다고 하더라고요. 똘비가 그 영물이가 있는 사무실로 향하는데 저만치 앞에 한 남자가 사무실 방향으로 가고 있더래요. 근데 아무리 점심시간이라도 안전모, 반도 이 정도는 풀 수 있어도 각반은 잘 안 푸는데 각반도 안 하고 안전화도 안 신고 있더래요, 그 남성이. 그래서 각반이 뭐냐면 그 군대로 치면 고무링 같은 거거든요. 아무튼 이 각반이 딱히 불편하지도 않은 데다가 꼈다 붙였다 하기 귀찮아서 잘 안 건드리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게 좀 이상했대요. 그리고 제일 이상했던 점은 손에 연장을 하나 쥐고 있더래요. 멀리서 봤을 땐 장돌이 같았대요. 순간 똘비 같은 생각이, 이유는 모르겠는데 영물이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확 들었대요. 그래서 그 남자를 보자마자 미친 듯이 뛴 거예요. 그 사무실을 향해서. 저기요 하면서 뛰는데 그 남자가 똘비를 딱 뒤돌아보더니 그 남자 역시 사무실로 막 뛰더래요. 그래서 저 새끼 뭐지? 하는데 그 남자가 먼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문을 쾅 닫더래요. 그리고 한 5초 정도 지났을까 똘비가 문 앞에 도착하기 직전 그 쇠붙이가 벽면을 치는 소리가 쾅 하고 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걸음을 딱 멈추고 몸을 뒤로 이렇게 좀 뺐대요. 그러자마자 문이 쾅 열리는데 먼저 들어갔던 그 남자 얼굴이 보이더래요. 근데 그 남자가 옆집 남자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지금 뭐 하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남자가 그 개 어딨어? 이러더래요. 똘비가 화가 나더래요. 자기 강아지한테 개라고 하는데 기분이 안 나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지금 망치 들고 영물이를 찾는 걸 보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똘비가 당신 뭐 하는 사람인데 망치 들고 남의 강아지를 찾냐고 따지듯이 물었는데 그 뒤로 그 사람하고 개 어딨냐, 왜 찾냐, 뭐 죽일 거다, 신고할 거다 이걸로 계속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 직원이 그 영물이 목줄을 잡고 관리동 쪽으로 오더래요. 딱 보니까 이제 그 직원이 산책시킨다고 데리고 나간 모양인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그걸 딱 보더니 영물이를 향해서 막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장돌이 들고.
그러니까 똘비도 따라서 막 뛰어가지고 그 남자가 영무리한테 다가가기 전에 목덜미를 잡고 옆으로 확 밀쳤대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달리다가 옆으로 나자빠진 거죠. 똘비가 막 쌍욕을 하면서 꺼지라고 한 거예요. 경찰 부를 거니까 빨리 꺼지라고. 그러니까 그 남자가 똘비를 보면서 저 개 언젠가 내가 죽여버린다 이러더래요. 지금 똘비 입장에선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10분, 15분 짖는 소리 때문에 새벽에 예.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급발진을 해가지고 강아지를 죽인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똘비 집에 먼저 찾아와서 뭐 주의를 준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어느 정도 이해라도 되는데 갑작스럽잖아요. 그래서 똘비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 좀 생각을 해봤대요. 퇴근해서 집에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 영무리가 싱크대 및 수납장을 보고 짖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싱크대 뒤로는 벽이 있고 그 벽 뒤에는 옆집이에요. 잠깐만, 향냄새? 그 옆집 남자한테 났던 향냄새 있잖아요. 보통 이 향을 피운다는 게 장례식이나 제사 아니면 뭐 차례 지낼 때 뭐 이럴 때 말고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명절도 아니었고 장례식을 집에서 할 리도 없고 제사밖에 없는데 사실 그 향 냄새를 인식한 뒤로 그 향 냄새를 맡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거의 뭐 매일이었대요.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똘비가 이 향 냄새와 영물 뭐 이런 단어들을 머릿속에서 조합을 해보니까 이거 뭔가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그 무당분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그러니까 바로 받으시더래요. 예, 그 저번에 찾아뵀던 똘비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영물은 드렸나 보네요. 조용한 거 보니까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예, 드렸는데 강아지예요. 답을 했더니 잘했네. 근데 무슨 일이에요? 이래서 똘비가 사실은 이게 그 영물이 그 강아지가 새벽 3시 넘어서 옆집 쪽을 보고 계속 짖더라고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옆집 사람한테 향냄새가 나는데 혹시 이 강아지가 귀신을 보고 그러는 걸까요?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무당분이 귀신 안 믿는다면서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사실 지금은 있는 것 같다. 이상한 일을 겪으니까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무당분이 사이코 같은 새끼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주소 불러볼래요? 이러시더래요. 예? 그래서 똘비가 주소를 불러줬대요. 새벽 3시라 그랬죠? 물으시길래 3시 좀 넘어서인데 보통 한 3시 반쯤 그쯤인 것 같아요. 대답을 했더니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1층으로 내려와요. 이러시더니 그냥 전화를 끊으시더래요. 똘비가 새벽에 오시려나 보다 해가지고 그날 잠을 청한 거죠. 그러다가 3시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났대요. 그래서 영물이 목줄을 채워가지고 옷 입고 1층으로 내려갔대요. 그랬더니 그 무당분이 편하게 추리닝 같은 거 입고 서 계시더래요. 세워놓은 차 앞에. 그러다가 똘비를 발견하시고는 다가오더니 얘구나 하더니 영물이 쓰다듬고 막 하더래요. 그러다가 일단 가죠. 마침 오늘이 적기네 이러시더니 똘비가 나왔던 빌라 그 이동 건물로 올라가더래요. 예. 똘비가 따라가는 꼴이 된 거죠. 그러다가 계단 올라가서 복도를 쭉 걷는데 그 무당분이 갑자기 코를 딱 막더니 아이씨 좀 미친놈이 이러시더니 그 옆집 문을 발로 쾅 차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놀라가지고 왜 그러세요? 여기 저희 집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당분이 대답을 안 하시더래요. 근데 그 집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문을 쾅쾅 두드리더래요. 한 1분 정도를 계속 두드리더래요. 그러니까 그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그 옆집 남자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옆집 남자가 무당 얼굴을 딱 보더니 좀 놀라더래요. 똘비가 왜 그러나 생각했는데 그 무당분이 똘비씨 잠깐 집에 들어가 있어요 이러시더니 그 옆집으로 그냥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문이 탁 닫히는데 똘비가 좀 벙쪄가지고 뭐지? 아는 사이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집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가만히 그 영물이랑 기다리는데 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쯤 노크 소리가 들려서 밖으로 나가봤더니 무당분이 서 계시더래요. 똘비가 뭐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무당분이 해결은 대충 했는데 아무래도 이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시더래요. 그러시더니 일단 피곤하니까 내일 우리 당집으로 와요 이러시더래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대충 마저 자고 다음날 출근은 안 했대요. 똘비가 그 영물이 사무실에 내려주고 똘비는 아침 먹고 잠깐 시간 좀 보내다가 당집에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그 무당분을 만났대요. 딱 신당에 들어갔더니 무당분이 앉으라고 하셔서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무당분이 일단 안 듣는 게 좋긴 할 건데 듣고 싶어요? 물으시더래요. 똘비는 당연히 듣겠다고 한 거죠. 그랬더니 무당분이 그래요 그러면 처음부터 얘기해줄게요 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우선 그 옆집 남자는 자기처럼 무당이래요. 근데 그 신기를 가지고 장난질을 좀 치다가 무당들 사이에서 좀 안 좋게 소문이 나고 결국에는 그게 손님들한테까지도 소문이 퍼지고 해가지고 끊겼대요. 아예 손님이 끊기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무당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야겠다. 내가 누구를 모시고 있는지 보여줘야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하면 안 되는 짓을 하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 무당이 악귀를 모으기 시작했대요. 어떤 식으로 모았냐? 무덤을 파요.
무덤을 파서 신체나 아니면 유골의 일부분을 챙겨와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태우고 갈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그 가루를 합친 거예요. 한 곳에. 뭔진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게 하면 온갖 답기나 악기가 다 꼬인대요. 거기에. 결국에 악기를 모아서 뭘 어쩌려고 했는지 밝히지는 못했는데 이 남자 무당 입장에선 똘비가 옆집 사람이 갑자기 개를 데려오더니 그 개가 몰려드는 잡기랑 악기를 막 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이 개를 죽이려고 사실 정말 여러 번 시도를 했대요. 문 앞에 뭐 농탄 음식을 둔다던가 산책할 때 따라 나가서 좀 멀리 있을 때 죽인다던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 실패로 돌아갔고 결국에는 그 강아지가 있는 사무실을 알아내서 거기까지 찾아갔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실패로 돌아갔는데 그때 똘비가 이제 무당을 불러와서 이렇게 잡히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무당분이 해주시는 말씀이 3시에서 5시가 귀문이 열리는 시간이라 그때 잡기들이 많이 꼬인다고, 그래서 아마 그 시간에 갑이 많이 눌렸을 거라고, 그게 아마 옆집에서 넘어온 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는 추가로 세상에 좀 악심을 품어가지고 그 악귀들을 모아서 이렇게 좀 풀려고 했던 것 같다. 악귀들을 아마 영물이 안 들이고 가만히 있었으면은 똘비씨 몸에 악귀 들었을 거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뭘 얻는 것도 없을 건데 굳이 왜 그런 짓을 하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다만 거기가 도정을 타서 이사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주셨대요. 그래서 똘비가 결국에는 숙소를 옮기고 그 남자는 다시는 볼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좀 급하게 끝낸 것 같긴 한데 아니에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진짜. 정말 무서운 무당도 있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게 있어가지고 이야. 찾아봤습니다. 역시 뭐 진수바리님도 너무나 당연히 신뢰하고 믿고 듣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고 진수바리님의 이야기도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나실 때 편하실 때 언제든지 항상 가지 말라고 외치고 있어요, 속으로는. 하지만 항상 편할 때 오셔야 되지 좋은 거니까 편하게 가둬드릴게요. 롤스로이 소만 잘 보내주시면 언제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깜빡하고 롤스로이 소를 못 보내드렸는데, 네. 다음번에는 제가 꼭 롤스로이 소 선물 하는 거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롤밴 때는 참여자분들 집 앞에다가, 아니죠, 정확히는 감옥 앞에다가 롤스로이 소를 대기시켜 놓거든요. 소가 좀 느리긴 한데 그래도 편안하게 또 데려다 주시니까 참여자 그 룸으로 오늘은 못 보내드려가지고 마력이 아니라 이제 우력이 조금 약하긴 한데 그래도 잘 타고 또 다음에 오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돌비 진수바리 검색하셔서 모든 이야기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